앞에 화면 볼게요. 새로운 개념을 좀 배워볼 건데 제가 지금 열어놓은 이 코드는 얘입니다. 얘. 우리 첫 번째로 풀었던 문제의 정답이에요. 첫 번째는 아니지. 두 번째로 풀었던. 그러니까 방금 풀은 거 전에 풀었던 거. 그거 정답 열어놓은 건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얘 열어놓은 거예요. 이 친구. 근데 이거 사실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페이지 안 띄워놔도 되고. 자, 제가 지금 열어놓은 정답 보시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키워드가 하나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돌려놓고 설명을 드리면서 적용을 좀 시켜볼 겁니다. 우리가 아는 형태는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자, 지금 이 음식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주문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현재 우리 코드 상황 속에서 의미가 있는 메서드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건 이 메서드가 어떠한 내용을 가졌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가졌을 때 이 코드가 실행되면 이 123, 123, 123이라는 결과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이거는 절대로 없겠죠. 왜냐면은 애초에 음식점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한 적은 없으니까. 그냥 오버라이딩 된 이 친구들만 출력이 계속 될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도 안 나와요, 이런 애는. 그럼 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고 얘를 아예 지워버리면 애초에 여기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 이 음식점의 타입을 영화반점, 북경반점으로 가면 애초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또 걸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그림 그냥 활용해도 되는데 우리가 누른 건 무기 리모컨이에요. 버튼이 있어야 누를 수 있죠. 얘를 눌렀지만 타고 들어와서 실제로 실행되는 객체는 칼이죠. 그럼 여기 똑같은 버튼이 있을 거고 오버라이딩 된 버튼 눌려져서 결국에 얘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그러면 지금 내가 얘를 실행하고자 하는 이 상황일 때 이 여기 있는 버튼의 그 본체, 이 버튼의 본체 메서드는 값을 가지나 안 가지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면 그러니까 값을 가지는 건 의미가 없는데 얘를 지울 수는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버튼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껍데기라도 남겨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딱 그런 의미예요. 껍데기를 남겨놓는다. 그럼 이 상황일 때 이 메서드는 이 중괄호 부분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메서드에 있는 이 중괄호는 실제로 어떠한 내용, 내가 이 메서드 실행했을 때 어떠한 내용을 할 거야 라는 이런 의미잖아요. 중괄호가 있는 게. 근데 애초에 여기에 기능이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럼 이 중괄호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얘는 껍데기니까 중괄호는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이것도 있는데 우리가 변수 선언하고 변수 초기화하는 게 있었죠. 선언 부분 그리고 초기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근데 메서드도 사실 여기까지가 메서드의 선언부라고 얘기를 해요. 뭐 리턴 타입이나 뭐 접근 제어자, 뭐 메서드 명 그리고 매개 변수 여기까지를 선언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서드의 선언부. 그리고 이 뒤에 오는 중괄호를 구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가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얘를 지우고 세미콜론을 찍을 거거든요. 자바에서 나 이 문단 지금 끝났어 하면 세미콜론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의미로 세미콜론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메서드 선언만 할 거야. 구현 안 해. 왜? 껍데기는 필요하니까. 딱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찍었는데 에러 내용을 보면 얘가 뭐라고 해요? 이 메서드는 필요하대요. 뭐가? 바디가. 뭐 대신에? 세미콜론 대신에. 여기서 말하는 바디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구현부예요. 구현부를 바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add 바디를 하면 얘는 세미콜론을 지워내면서 다시 중괄호를 띄워줘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지금 필요 없어서 지운 건데 당연히 저 퀵픽스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를 보면은 change 음식점 타입에 있는 주문에 to abstra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붙여줄까? 얘를 붙여서 변경시켜줄까? 라고 하는 건데 이 abstract는
이렇게 쓰는 애거든요. 근데 붙여줄까라고 해서 붙였더니 그래도 뭐라 해요. 자동 완성을 시켜도 여기다 붙어요. 이게 문법상 맞는 거니까. 근데 아직 뭐라고 합니다. 자, 왜 뭐라고 하는지 다시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면은 내용이 좀 바뀌었죠. 얘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문이라 음식점 안에 있는 주문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요. 이 abstract가 붙어 있는 이 주문이라는 메서드는 can only 오직 할 수 있다겠죠? 오직 할 수 있대요. 정의를 오직 할 수 있대요. 어디에? abstract 클래스에서만 정의할 수 있대요. 오직. 그래서 얘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여기에도 abstract가 붙어야 돼요. 그랬더니 에러가 사라졌죠. 자, 이 abstract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얘는 그냥 번역기 때려보면 추상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추상. 추상적인 추상.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 OOP의 특징에서 봤던 추상화. 그거랑 같은 결이에요. 같은 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상이라고 하는 개념의 abstract를 사용을 했는데 자, 얘가 추상인데 추상 클래스네요. 얘 이름은 추상 클래스가 맞아요. 실제로 얘는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abstract라는 키워드가 붙어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예요. 그리고 abstract가 붙어있는 이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가 돼요. 이 추상 메서드를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읊어보자면 구현부가 존재하지 않는 선언부만 있는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에러 내용에서 봤다시피 추상 메서드가 있으려면 그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여야만 한다라고 했죠. 오직 거기서만 정의될 수 있었던 애니까. 그죠? 이게 이제 추상이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고요. 여기 친구 이거 정리한 거 제가 또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따라 적지 않으셔도 괜찮긴 해요. 추상 클래스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추상 메서드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에서만 정의될 수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붙였는데 제가 정의한 걸 잘 보시면 하나 이상의 추상 메서드를 가진 클래스래요. 추상 메서드만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없죠. 오히려 그 말을 제가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건데 실제로 이 추상 클래스 안에는요 일반 메서드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해요 실제로. 그리고 얘를 오버라이딩해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오버라이딩 안 하고 물려받은 대로 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추상 클래스의 개념을 하나 이상의 추상 메서드를 가진 클래스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추상 클래스는요 추상 메서드를 가지지 않아도 돼요. 지금 얘 추상 걸었죠? 뭐라 안 하죠? 추상 메서드가 없다고 해서 추상 클래스를 쓸 수 없어는 아니에요. 근데 추상 메서드가 하나라도 있다면 얘는 추상 클래스가 아닐 수가 없겠죠. 에러 날 거니까. 좀 헷갈린 개념인데 이거는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현부가 존재하는 이런 메서드를요. 이제 구상 메서드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구현부를 구상한다 해가지고 구상 메서드라고 하고 얘는 추상 메서드고 이런 개념이 좀 있고 그럼 우리가 이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이 친구를 왜 쓸까요? 쓰는 이유. 얘는 왜 써야만 할까요? 아니, 질문이 좀 잘못됐어요. 얘는 왜 쓸까요? 그리고 얘는 써야만 할까요? 아니죠. 얘를 써야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이 문제가 있거나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됐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꼭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현부가 존재하지 않는 메서드를 우리가 실제로 구현부 부분을 지워가며 세미콜론을 찍어가며 앱스트랙트를 붙여가며
클래스도 앱스트랙트를 붙여가며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건 필수가 아니니까. 그냥 비워놓고 써도 돼요. 우리 했던 것처럼. 근데 그럼 얘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상하잖아요. 얘도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사실 얘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좀 많이 딥한 내용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이해를 할 거예요. 내가 내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할 겁니다. 어떤 의사 표시를? 여기에 있는 이 추상 메서드는 버튼을 유지하기 위한 껍데기 메서드니까 여기다 이상한 거 구현하지 마. 애초에 구현부 없애놨으니까 너 구현 이거 못해. 하지 마. 이거는 오버라이딩 해서 쓸 거야. 이 의미를 그냥 앱스트랙트를 붙여가며 남겨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존재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지금 너무 일러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간단하게 키워드로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이 친구도 클래스 간의 구조를 설계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이해 안 해도 돼요. 상속과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그냥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 의사표시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과정에서 타이핑해서 쓸 일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가 직접 타이핑하는 과정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분석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분석할 것도 딱히 없죠. 그냥 구현부 없는 메서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인데 우리가 지금 음식점이라는 애한테서 상속을 받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얘가 있어서 에러가 안 나는데 만약에 얘가 없으면요. 얘는 당장 지금 에러가 나요. 왜? 예상해 볼까요? 구현부가 없는 메서드를 상속받았다는 건 실제로 영화반점이라는 클래스에서도 지금 구현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메서드는 호출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앱스트랙트 클래스, 추상 클래스 이런 애들을 상속을 받은 애들은 무조건 부모에 있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에러 내용을 볼게요. 영화 반점 타입 얘는 must implement래요. 그러니까 must implement the herited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묘사해 보자면 지금 이 앱스트랙트 메서드 주문이라는 걸 상속받은 얘는 무조건 오버라이딩 해, 재정의 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d unimplemented method 라고 되어 있죠. 얘는 재정이 되지 않은 메서드를 내가 재정의 하라고 추가해 줄게 라는 의미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 영어 반점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타입도 추상 클래스로 바꿔줄게 라는 거예요. 왜냐면 물려받은 메서드가 얘 잠깐 지울게요. 얘가 이렇게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였으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얘도 앱스트랙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 개념입니다. 근데 얘를 오버라이딩을 하면 얘는 안 변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있는 add unimplemented 이거 누를 건데요. 자,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메서드를 그냥 써줬어요. 이 to-do 이것도 아시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가 박혀 있죠. 자, 얘도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오버라이딩 했다라는 걸 알려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 완성을 시키면 이게 붙어요. 우리가 붙여도 돼요. 근데 굳이 안 붙여도 되고. 근데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이 메서드는 내가 오버라이딩 한 거야 라는 의사표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 코드 분석할 때 효율은 올라가겠죠? 굳이 찾아가서 판단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아예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서 특수한 상황에 이걸 안 썼다고 에러를 뱉기도 해요 가끔. 근데 뭐 그런 걸 마주칠 일은 딱히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메서드나 변수나 위에 붙이는 클래스나 위에 붙이는 이렇게 골뱅이로 시작하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웹 개발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거기서 실제로 이 어노테이션을 많이 활용할 거예요. 얘네들이 능력이 되게 다양한 것들 친구들이 있어서 걔네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점을 많이 챙겨갈 건데 그건
스프링 전까지는 사실 딱히 없어요. 그래서 좀 뒷이야기인 거고. 이 친구도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해주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같은 건데 자동 완성을 해줬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하나 붙어 있는 거고, 얘를 그냥 타이핑 하려면 이렇게 치면 나와요. 여기도 이것도 자동 완성 됩니다. 이렇게 붙여도 돼요.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한다 라는 조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 음식점이라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고요.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음식점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고요. 얘한테 음식점 객체를 연결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new 했으니까 음식점 하면 돼야 되죠. 근데 안 되죠. 추상 클래스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객체화할 수 없어요. 왜냐? 객체화해도 얘는 추상 메서드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을 거니까. 구현되지 않은 상태의 설계도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내면 이 객체도 성능이 없는 객체일 거니까 애초에 막아놨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 이거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키워드는 여러분들 자바 공부 한참 더 많이 한 뒤에 검색해보세요. 익명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자바엔 존재해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화를 하고 싶으면 이 익명 객체 방식으로 객체화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몰라도 되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객체화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코드를 개발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추상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여기에 일반 구상 메서드 들어올 수 있다라 그랬죠. 이런 거 뭐라고 안 한다고 했어요. 상관없다고. 그럼 변수는, 이런 변수는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일반 구상 메서드도 가능한데 변수가 안 돼?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먼저 할까? 오케이. 잠시만요. 바로 하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주문2 일반 구상 메서드가 존재해요. 그리고 추상 메서드도 하나 있는 상태. 그럼 이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 하나, 일반 구상 메서드 하나 이렇게 두 개 들고 있겠죠. 객체화는 못하겠지만. 자, 그럼 얘는 이 음식점이라는 클래스는 과연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순도 100%짜리란 추상 메서드만 존재하는 클래스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니잖아요. 구상 메서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앱스트랙트 클래스, 추상 클래스는 구상 메서드가 있어도 되기 때문에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는 아니에요. 항상. 일단 개념이 그래요. 근데 이 안에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순도 100%가 됐죠. 자, 이런 상황일 때, 진짜 순도 100%짜리 일 때, 이때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선 키워드가 바뀝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라는 건 이 인터페이스 안에는 구상 메서드가 올 수 있다 없다? 여기 안에는 일반 구상 메서드가 못 온다. 구현부가 존재하는 메서드는 이 인터페이스 안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안 된대요. 그럼 변수는요?
아까 제가 이런 거 했었죠? 세미콜론 아직 안 찍어서 누구 때문에 에러 나는지 몰라요 지금. 이거 될까요? 이거 되기는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변수가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거 한글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거든요? 이거 어때요? 두껍고 옆으로 누워있고 이거 우리 어디서 봤죠? 스태틱은 얘보다 얇게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각도는 비슷한데 얘보다 얇아요. 두껍지 않아요. 얘는 지금 두껍거든요? 우리 이거 얼마 전에 파이널 볼 때 봤어요. 파이널 변수할 때 기억 안 나시나요? 파이널이라고 하면서 이제 상수의 개념 처음에 초기화한 값으로 끝까지 써야 되는 그거에 대한 파이널 한번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 인터페이스 안에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무조건 파이널 변수여야만 해요. 근데 우리 지금 파이널이라는 걸 붙인 적이 없죠. 왜? 안 붙였는데 왜 지금 에러 나는 건 초기화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이런 뭐라 안 해요? 근데 파이널도 안 붙였는데 얘는 왜 상수죠? 자, 자바는요. 우리 디스도 똑같아요.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면 생략을 가능하게 해줬어요. 얘도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상수로밖에 못 만드니까 생략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안에는 실제로 얘를 생략을 해요. 이거 써서 인터페이스 쓰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얘도 인터페이스 안에 존재하는 메서드라면 무조건 추상 메서드겠죠. 순도 100%여야 되니까. 그래서 앱스트랙트도 생략할 수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인터페이스의 사용 방식인데 자 지금 밑에 난리 났죠. 자 이거 일단 지워놓고 밑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먼저 뭐라고 해요. 이거부터 이게 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읽어볼까요? 네, 이거는 그냥 번역기를 돌립시다. 의미를 그냥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석이 잘 안되죠?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extens라고 하는 키워드는 클래스 간의 상속을 받을 때예요. 그죠? 클래스를 상속받으려고 할 때 쓰는 키워드인데 지금 이 음식점이라는 애는 클래스예요. 얘는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가 의미가 맞는데 실제 키워드는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럼 얘는 더 이상 클래스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인터페이스도 자 이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메인 클래스 같은 거 만들 때 이렇게 클래스 쳐서 만들죠. 여기 잘 보시면은 클래스는 여기 있고요. 인터페이스도 따로 있어요. 아예 별도로 존재하는 파일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xtends 가지고 상속받을 수 있는 건 클래스일 때.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 됐으니까 extends 가지고 못 받는다예요. 그래서 얘를 extends가 아니라 여기는 implement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상속받을 때 implements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상속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라고 하죠? 왜? 아까 우리 추상 메서드는 추상 클래스 상속 받으면 추상 메서드에 대한 내용을 무조건 오버라이딩 해야만 된다고 했죠. 근데 애초에 지금 얘 인터페이스면 순도 100%니까 모두가 다 추상 메서드인데 우리 지금 오버라이딩 안 했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와서 붙습니다. 에러가 사라졌죠? 자, 근데 얘는 퍼블릭을 지우면 안 돼요. 여기는 또 퍼블릭이 살아있어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뭐 깊게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접근 제어자를 한 적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얘 퍼블릭 있는 채로 써야 된다 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도 그냥 상속 얘도 언임플리먼티드 하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실무 코드에서는 추상 클래스는 거의 볼 일이 별로 없고요. 얘는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서 쓰긴 해야 돼요. 인터페이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사실 잘 안 하기도 하는 추세인데 뭐 써야 된다면 쓸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거의 필수였습니다. 이거는
근데 임플리먼트는 또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그냥 따라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클래스로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고 순서가 그러면 얘가 위로 가는 게 낫겠다. 아니지 아니야 잠깐만요. 여기. 오케이. 이건 아래로 가고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주방도구, 무기, 칼, 클래스 3개 만들고 칼한테 상속할 거야 해놓고 주방도구랑 무기라는 클래스를 둘 다 상속을 받고 싶어서 써놨는데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바에는 다중상속 같은 거 없다고. 이런 거 안 되는 게 실제로 맞고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아무거나 넣죠. 테스트라고 하죠. 여기에도 테스트가 있다라고 하고 딱 이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까지 써줄게요. 확실하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칼 객체 만들어서 얘가 갖고 있는 테스트라고 하는 거 실행시키면 얘는 얘 거 해야 돼요? 얘 거 해야 돼요? 111 나와야 돼요? 112 나와야 돼요? 만약에 된다 그러면 4번은 모르겠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메서드는 얘도 물려받았고 얘도 물려받았을 텐데 둘이 이름이 같네요? 그럼 결국에 칼 객체 안에 있는 테스트 실행하면 테스트가 두 개인데 어떻게 실행합니까? 그죠? 그래 이래서 지금 다중상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이해되실까요? 왜 안 되는지? 누굴 걸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동일한 이름이 존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다중상속이 안 됩니다. 근데 얘를 인터페이스로 바꾸면요. 얘는 이게 돼요. 지금 칼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건 이거 추상 메서드인데 너 오버라이딩 안 했잖아 이거거든요. 오버라이딩 그냥 해줄게요. 에러가 없는 상태로 보면 좋으니까. 자,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해요. 얘는 왜 돼요? 자, 방금 전 상황이랑 똑같이 생각해 볼게요. 칼 객체한테 이 테스트라고 하는 메서드 실행시키겠대요. 그러면 얘는 얘 걸 해야 되나 얘 걸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왜? 여기서 오버라이딩 하면 무조건 본인 개성대로만 쓸 텐데. 그쵸? 동일한 이름이 존재해도 돼요. 왜? 동일한 이름이 존재해도 안 헷갈릴 거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바꿔 써야 돼요. 후연부가 애초에 없는 걸. 이래서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엊그저께 이런 거 봤었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거나 넣을게요 제가. 자 이런 거 봤을 때 자, 이거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얘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실제로 뭐 상속관계가 되어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 여기 지금 얘 실제로 여러 개 되어 있잖아요. 임플리먼트 하고서 그죠? 그리고 이 관계에서 상속은 상속대로 하고 클래스 상속은 얘대로 하고 얘도 가능해. 여기 얘도 가능하다. 익스텐즈 임플리먼트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이. 지금 이 상황에서 보여드리면 그냥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은 아무거나,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아무 문제 없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가능한 문법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쓸 일은 딱히 없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녀석들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해되실까요? 왜 다중상속이 가능하며, 임플리먼트는 왜 가능하며, 클래스는 왜 안 되며, 그리고 이거는 왜 상관이 없는가? 이거 왜 상관없어요? 만약에 얘한테도 이거 똑같은 게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긴 구현부가 있대요. 있어도 이거 오버라이딩 안 하면 에러 날 거죠. 얘네 상속 받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상황이? 그럼 어차피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얘 부모 거를 실행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겠죠? 얘 때문에 어차피 나와. 아이씨. 오버라이딩 이렇게 했었어야만 할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얘 거 시키면은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자, 이런 개념인 거고. 자, 지금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압축된 설명을 수업 페이지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새로 고침 이제 해보세요.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 정리되어 있는 이 정도 이 정도만 압축적으로 알고 계셔도 사용에 큰 문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건 하나 드리고 갈게요.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는 말씀드리는 게 좋아서 여기까지 지우고. 자, 제가 아까 우리가 방금 사용한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추상이라 그랬죠. 그리고 사실 얘가 OOP의 특징에 있는 추상화, 얘랑 같은 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느낌인데 사실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같은 의미라고 느껴지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 OOP의 특징에 있는 추상화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사람 클래스 안에다가 뭐가 좋을까? 진짜 생뚱맞은 거, 사람이랑 관계가 1도 없는 거 뭐가 있지? 그냥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런 변수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물론 이 사람이 끄는 자동차 이름 이렇게 개념을 이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아예 관련이 없는 데이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애초에 처음 객체 배울 때 관련이 있는 데이터들끼리 묶어서 관리하려고 쓴다 그랬죠. 근데 얘는 지금 그걸 위배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럼 올바르게 하려면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할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두 개 변수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두 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녀석의 모든 특징을 다 담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이거 두 가지로는 사람을 표현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추상이에요. 이게 추상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객체의 의미에 부합하는 개념은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쓰고 싶은 것만 골라서 만들어내는 이 과정이 추상화입니다. 의미가 그래요.
해서 뭐 자동차를 설계도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 차의 이름도 있을 거고 뭐 핸들, 부품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거 말고 필요하지 않은 건 다 빼버린다. 필요한 것만 쓴다. 이게 추상화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앱스트랙트, 클래스 그 친구가 가진 추상의 의미는 지금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느껴질 거예요. 단편적인 시각에서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에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바라봤을 때 결국 같은 결은 같은 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걸 말씀을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추상이라는 걸 접하잖아요? 그러면 추상 클래스의 추상과 지금 우리가 OOP의 특징에 있는 추상이 전혀 다른 거로 인식을 하세요, 보통. 그러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결은 같아요. 그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거 하나 들어갈 겁니다.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생뚱맞게 튀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다음 주에 들어가는 리스트를 다룰 수 있어요. 다룰 때 편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것까지 할 겁니다. 제가 일단은 간만에 배열을 좀 써볼 거예요. 자, 우린 지금 이 코드를 출력하면은 당연히 1, 2, 3 나온다는 거 알죠? 알죠? 근데 이거 얘가 사이즈가 막 50인데 50까지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다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직접 타이핑하는 건 좀 노가다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뭐 쓸 수 있어요? 반복문 쓸 수 있겠죠? 자, 값 넣는 것부터. 음, 자, 이러면 값 넣는 거, 출력하는 거 한 방에 해결이죠. 그쵸? 우리 반복문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얘를요, 이것보다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반복문이 while과 for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죠? 향상된 for. while과 for 그리고 향상된 for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는 뭐 검색하면 for each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초반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이 친구 배워볼 겁니다. 얘는 어떻게 쓰냐? 되게 쉬워요, 이거. 근데 물론 이 친구 가지고 값을 넣는 과정은 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은 얘로 못합니다. 얘는 만들어져 있는 순서가 있는 순서가 있는? 순서가 있는 객체 배열 우리가 지금 배운 건 그거 순서가 있는 객체는 배열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리스트 배우면은 그 리스트도 똑같이 적용 가능한 부분이고 어쨌든 순서가 있는 객체를 순회할 때 씁니다. 순회. 근데 이 순회라는 말이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바라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뭐가 들어있나, 뭐 얘는 뭔가 이런 걸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겠다. 그 의미가 순회인데 네, 그거 할 때 씁니다. 이러면 끝나요. 출력이. 위에 있는 얘가 어레이라는 거 하는 변수 이 배열 객체 배열한테 값을 다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던 출력문을 뺐잖아요. 근데 이 향상된 포문 때문에 이 50이라는 1부터 50이라는 출력 값은 나와요. 자, 이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어레이는 타입이 뭐예요? 얘 타입은 정수들. 그죠? 인트들. 맞죠? 배열이잖아요?
방이 50개 있는 정수 배열이 만들어질 겁니다. 정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방들이 50개가 인덱스는 0번부터 49번까지 존재할 거고, 그죠? 얘를 통해서 값을 다 넣었어요. 자, 이 어레이 타입이 뭐였다고요? 정수들이죠. 근데 이 향상된 폼문 자체는 언제 쓴다고요? 순회할 때 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안에 있는 애들을 하나하나 까보겠다라는 의미인데, 얘 안에 있는 어레이 안에 있는 0번방 까면 데이터 어떤 타입이에요? 지금 이 얘기예요. 이 값 들어간 얘한테 어레이 0번 얘는 출력문에 넣으면 출력문에 넣든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타입이 뭐예요? 우리 정수들밖에 못 들어가는 배열 만들고 그 안에 값을 정수로 넣었어요. 각 방마다. 지금 방 하나 불러냈잖아요. 이 방에 뭐 들어있어요? 정수 들어있겠죠. 그쵸? 자, 얘가 어레이라는 애가 갖고 있는 방 처음부터 마지막 방까지요. 한 번씩 반복하면서 얘한테 꽂아요, 값을. 이 int n은 그냥 변수 선언한 거예요. n 의미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돼요, 이거.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변수니까. 어쨌든 얘가 0번째, 처음 시작하자마자 0번째 방이죠. 첫 번째는 0번째 방에 있는 값을 얘한테 꽂아요. 그럼 지금 n은 뭐 들어있어요? 1 들어있겠죠. 처음에 1 이렇게 1 넣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걸 출력해. 이거고요. 두 번째 1번 방에 있는 거 꽂아요. 그러면 이제 n에 뭐 들어있어요? 2 들어있겠죠. 2 출력해.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가 알아서 반복을 돌려줘요. 돌릴 때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 콜론 앞에 있는 변수에다가 꽂아준다 이거예요. 얘는 중간에 못 멈춰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 멈추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50번까지 방이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랭스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다가 막 40 넣으면 얘는 39번 방까지만 데이터를 넣을 거잖아요. 그럼 40번 방부터는 데이터가 안 들어있겠죠. 얘는 이런 컨트롤이 가능한데 얘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자, 아까 두 번째까지 가봤죠? 이제 49번 돌았다고 해볼게요. 지금 49번째 방이에요. 그럼 49번째 방에는 50이란 값이 들어있겠죠. 그럼 여기다 50을 꽂아요. 출력했어요. 그 다음 50번째 방이 없죠. 방 자체가 없죠. 그럼 얘는 끝나요. 조건이 거짓을 만나고 이럴 게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돌고 이 개수가 끝나면 이 반복문을 그냥 빠져나와요. 이게 향상된 포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서가 있는 객체 데이터를 다룰 때 순회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꺼내와서 우리가 조건문으로 따져보고 이거랑 같아? 안 같아? 물어보고 그걸로 해결해야 되는 로직들을 앞으로 써볼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걸로 해도 되지만 얘보다 얘가 훨씬 편하잖아요, 지금. 값을 넣는 거는 못하지만 값을 넣는 거는 못하지만 실제로 순회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얘가 훨씬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법을 알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나 이해 못해, 이해 못하겠어, 모르겠어. 그냥 이거 해도 돼요. 되긴 돼요. 근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안 써도 누군가 쓸 거니까. 난 그 코드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이제 약간 꼬아볼 겁니다. 제가 int들이 아니라 string들로 바꿀 거고요. 여기다가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뭐야? 자, 위의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여기다 공백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게 문자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1이라는 정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뒤에 문자랑 더하기 하면 이거 이어붙이기 돼서 문자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넣은 겁니다. 문자로 넣으려고. 여기도 안 바꿨구나. 자, 이러면은 아까랑 똑같이 1부터 50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대신 문자겠죠? 0번부터 49번 방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지금 에러가 나고 있어요. 이 에러를 해결하려면 우린 뭐 고쳐야 돼요? 응? 문자를 없애? 어디를요? 이거를? 저는 이 원 안에서 요거만 건드릴 거예요. 이 위에는 안 건드릴 겁니다. 이거 안 건드리고 여기만. 뭐 바꿔야 돼요?
int를 스트링으로 바꿔야겠죠. 왜? 문자 열들이니까 하나씩 까면 결국 문자 열이잖아요. 방 안에 있는 데이터를 0번방부터 끝까지 돌리는데 이 0번방에는 문자 열 들어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한테 꽂으려면 타입이 맞아야 또 꽂을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여기에 이제 객체를 활용하는 개념이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배열 객체인데 이 타입이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해도 사람 들일 거고 얘도 사람 들일 거예요. 여기는 의미는 없겠지만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에러는 안 나니까. 그리고 얘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예, 사람이 돼야죠. 향상된 포문은 사실 이것만 알면 돼요.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돌릴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변수의 타입만 잘 맞추면 문제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향상된 포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오케이. 이게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살짝 빠르게 달렸더니 오히려 일찍 끝나버렸네요. 지금 향상된 폼은 나 이해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안 되세요? 실제로 활용할 때? 아니요, 활용할 때 그럴 필요 없죠. 제가 위에 포문을 쓴 이유는 이거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인트로 갑시다. 스트링까지만 갑시다. 얘도 필요 없어. 얘가 없어도? 얘가 없어도 얘를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값이 안 들어있으니까. 지금은 스트링이니까 다 널로 나오겠죠? 이렇게? 인트였으면 0으로 나올 거고. 그쵸.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얘는 이제 우리가 편하게 값을 넣어보려고 그냥 쓴 거고. 얘가 있어야 이걸 쓸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향상된 포문은 잘 돌렸다. 이거 아까 말 안 했는데. 이거. 애초에 얘를 사용하는 게 순회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얘가 지금 어레이라는 애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거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애초에 에러예요. 왜냐면 얘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니까. 그냥 단편적인 값을 하나 가지고 있는 변수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진짜 순회할 수 있는 요소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이 안에 변수가 없어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얘는 사용자정의 객체는 순회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안에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갈지 우리 모르잖아요. 메서드가 어떻게 들어가 있을지 모르고. 한 번 반복될 때마다 공통적으로 같은 타입의 변수한테 꽂을 수가 없어요. 얘는 애초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안 되고 무조건 순회할 수 있는 요소. 여기에는 우리가 배운 거에서는 지금 현재 배열밖에 없는 거고 다음에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거고 실제로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라는 애로 많이 사용을 할 거고 이런 애들이 다 사용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얘기해 드리면 좋겠다. 얘는 순회하는 방향이 정방향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는 이 어레이는 순차적으로 0번부터 49번까지 존재하겠죠. 이렇게 존재하는 애를 0번부터
9번 이 순서로 얘를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49번부터 0번으로 돌려줘. 이건 못해요. 얘로는 안 돼요. 근데 이 일반 포문으로는 이거 못해요? 할 수 있죠. 초기 값에 마지막 인덱스 번호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종료 조건에 0까지 돌 수 있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순회가 아니라 정방향 순회가 아니라 역방향 순회라면 향상된 포문을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얘로 아예 못하진 않아요. 이 안에서 얻어낸 결과를 뒤집는 또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순서를 뒤집으면 쓸 수는 있는데 그건 또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내는 개념처럼 들어가는 거라서 그럴 필요가 없고, 역순회를 해야 된다면 얘를 쓰는 게 맞고 일반 포문을 쓰는 게 맞고, 정순회를 해야 된다면 향상된 포문을 쓰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나가는 진도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또 하나 올렸어요. 아래 예제 훑어보기라고 해서 향상된 포문, 그리고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런 애들을 지금 제가 쭉 써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서, 눌러서 보시고요. 보시다가 혹시 또 이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